네, 이번 시간에는요, 주파수응답 숙제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숙제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폴이 하나 있는 어떤 회로에서요, 주파수응답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개념이랑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AC 분석을 할 거고요, 트랜지언트 분석을 할 거예요. AC 분석은 AC가 뭐예요? 어떤 변하는 입력입니다. PC 분석은 변하는 신호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보통 X축은 보통은 주파수가 됩니다. Y축은 크기 혹은 각도가 됩니다. 트랜지언트 분석은요, 과도응답이라고 부르는데요. X축이 시간이 되고 Y축은 전압 혹은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신호가 나오게 되죠. 네. 이런 AC 분석과 트랜지언트 분석을 같이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같이 해볼 회로는 RC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로우 패스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저역 통과 필터죠.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왜 저역 통과인지는 같이 한번 볼게요. 입력이 여기가 있고요. 저항이 있고 캐패시턴스가 있고 출력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회로를 우리가 이름을 짓자면은 싱글폴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극정 폴이 하나인 로우 패스 필터이고요. 얘가 왜 싱글폴 로우 패스 필터인지는 다들 배우신 개념인데 기초에서도 배우시고 전자에서도 배우시고 저희 첫 시간에도 배웠었어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Vout은 어떻게 돼요? Vin의 함수로 나타낼 건데요. Vin의 함수로 나타낼 건데 Vin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직렬로 저항이 있고 캐패시턴스가 있는데 캐패시턴스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SC를 곱하면은 위아래 1 더하기 SRC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S 대신에 실제로 S가 뭡니까?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V out 대 V in을 비율해 보면은 1 더하기 J 오메가 RC 분의 1이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트랜스 펑션 혹은 전달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전달 함수를 우리가 크기를 보고 각도를 보통 보는데요. 크기는 어떻게 보냐면은 절대값을 보면 돼요. 위에는 실수니까 그냥 1이죠. 밑에는 복소수니까 1 더하기 오메가 RC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도 제곱이죠, 원래.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루트. 크기죠. 각도는 어떻게 돼요? 위에는 실수니까 0도, 밑에는 복소수니까 역탄젠트를 써야 되는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 오메가가 RC분의 1일 때,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우리가 세 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루트 1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1은 dB로 하면은 0dB가 됩니다. 루트 오메가 RC분의 1이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dB가 되죠. 오메가가 무한되면은 마이너스 죄송해요. 0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 dB가 됩니다. 각도면요. 오메가 0일 때 0도, 오메가 RC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5도 실제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오메가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요. 오메가일 때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0dB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dB까지 떨어져요. 어디서? RC분의 1에서 그리고 쭉 떨어지고요. 각도는 같은 오메가 RC에서 45도가 떨어지고요. 최대 90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역 통과 펠트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말이 됩니까? 저주파에서 신호가 통과가 되고요. 크기가 거의 1이죠. 혹은 0dB죠. 고주파에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저주파 신호는 통과시키고 고주파 신호는 감쇄시키는 필터라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고요. 한 가지 더. 오메가가 RC분의 1보다 매우 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을 바꿀 수 있냐면은 1 더하기 1보다 큰 값이죠. 오메가가 RC보다 크니까. 따라서 앞에 1을 무시하고요. 얘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오메가 RC분의 1의 함수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 분의 1이 된다. 기울기는.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얘기는 오메가가 10배 되면은 10분의 1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10분의 1은 뭐예요? dB로 마이너스 20dB입니다. 지금 이 함수가 오메가 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진다는 얘기는 오메가가 10배가 되면은 1에서 10이 되면은 전체 크기는 1에서 10분의 1이 되죠. 그 얘기는 10배가 될 때 20dB 떨어지더라. 중요한 어떤 결과입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염두에 두시고 실제 한번 회로를 가볼게요. 회로를 가볼게요. LT 스파이스 다 컴퓨터에 깔려 있을 거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파일에 New Schematic, 새로운 스키매틱 여시고 우리가 입력 전원이랑 저항이랑 캐패시턴스랑 그라운드가 필요하죠. 입력 전원 어디 있습니까? 컴포넌트를 누르시면요. 컴포넌트에 볼티지를 찾으시면은 볼티지 소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위에 바로 있죠. 레지스터. 방향을 제가 바꾸기 위해서 컨트롤 R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캐시터 누르면 나오고 그 다음 필요한 게 그라운드 접지
찾았습니다. 이제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는 와이어는 단축키가 뭔지 아시나요? F3 누르시면 단축키가 되고요. 와이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Vout을 제가 누르기 위해서 F4를 누르면요. 넷이라고 해서 와이어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력에다가 Vout을 이름 주고요. 이제는 실제 저항값, 실제 캐파시터 값, 실제 입력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소자 위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K옴이에요.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캐패시턴스는 역시 오른쪽 클릭하니까 100피코였고요. 입력은 똑같이 내가 오른쪽 클릭을 누르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드밴스 누르겠습니다. 어드밴스 누르고 제가 사인파를 보통 줄 거기 때문에 사인파를 주시고 우선은 제가 여기 값은 나중에 집어넣을 텐데요. 오른쪽에 AC의 크기는 1, 각도는 0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사인파고요. AC의 크기는 1, 각도는 0입니다. 이제 회로도는 다 꾸민 거예요. 회로도를 꾸미면요. 이제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죠. 시뮬레이트, 에디트 커맨드, 에디트 시뮬레이션 커맨드를 누르시면은 트랜지언트, AC 분석, DC 분석 여러 가지가 뜨고요. 우선은 AC 분석을 하겠습니다. AC 분석을 누르시면은 Type of Sweep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Decade를 하겠습니다. Decade가 로로 우리가 보겠다 뜻이고요. Number of points per decade는 decade당 몇 개를 시뮬레이션 할 거냐.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보통 21개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시작 주파수는 1, 끝 주파수는 100메가를 한번 해볼게요. 100메가. 1부터 100메가까지 한번 AC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돼요. 시뮬레이트 run. 하니까 이상한 창이 뜨죠. 이 창은 이제 출력으로 보겠다는 창입니다. 출력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입력 출력을 봐야 되죠. Vout을 제가 왼쪽 클릭 하면은 왼쪽 클릭하니까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크기에 관한 선, 각도에 관한 선 두 개입니다. 크기에 관한 거, 각도에 관한 거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이 나왔고 실선은 크기, 점선은 각도입니다. 제가 이 V 출력에다가 클릭을 하니까요. 이런 커서가 생겨요. 실제로 생기거든요. 저주파 해볼게요, 한번. 지금 숫자 1 보이시죠? 저주파 10Hz에서 크기가 어떻게 돼요? 10Hz에서 크기는 마이너스 16 나노 dB. 거의 0dB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3.4 밀리 디그리. 역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한번 크기를,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볼게요. 지금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크기를 제가 3dB 떨어지는 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3dB. 지금 마이너스 3dB 떨어진 지점을 가보니까요. 주파수가 159Hz가, kHz가 나왔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45도가 나왔습니다. 이 주파수가 어딜까요?
159kHz에 3dB만큼 게인이 떨어지고요. 각도가 45도만큼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3dB 값이 떨어지고요. 45도만큼 내려온 게 어디예요? 1 나누기 RC. 1 나누기 RC가 3dB만큼 떨어지고 45도만큼 내려오는 지점이고요.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혹은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폴점 혹은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1 나누기 RC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1 나누기 R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10K옴. C는 얼마였어요? 100피코였죠. 그러면은 10이면 100의 곱은 10의 3승이고요. 킬로는 10의 3승이고 피코는 마이너스 12승이죠. 따라서 얘는 10의 6승이 됩니다. 오메가가 10의 6승일 때 3dB 떨어지고요. 41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메가가 뭐예요? 2파이 F죠. 그래서 F는 2파이 분의 10의 6승이 되고요.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159kHz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159kHz에서는 3dB 떨어지고 45도 내려옵니다. 실제 우리 숙제에서 3dB 떨어지고 45도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내려왔죠? 3dB 떨어지고 45도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AC 분석, 입력 소스를 사인파로 하시고 AC 크기는 1, 각도는 0으로 하신 다음에 1kHz부터 1기가까지, 여기서 1기가까지 하라고 했네요. 한번 돌려봐라. 돌려봐라. 첫 번째, 시뮬레이션하고 출력값을 보시고 출력값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출력값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크기가 3dB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라. 어디일까요? 159kHz였고 그 값은 어떻게 나왔나요? 1 나누기 RC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다른 표현으로 컷오프 주파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각도가 45도 내려온 주파수를 찾아라. 어딜까요? 똑같은 주파수에서 45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크기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를 찾아라. 컷오프 이상에서. 아까 우리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컷오프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1 나누기 오메가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라고 했죠. 맞습니까?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1에서 여기서 159kHz, 좀 더 가볼게요. 1메가에서 얼마인지 볼게요. 1메가에서 마이너스 16.14dB가 나왔습니다. 그럼 10메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0dB 떨어져야 되죠? 마이너스 36.14가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10메가에서 마이너스 36.06이 나왔죠. 완전 20dB는 아니지만 거의 20dB가 나왔죠. 10메가에서 마이너스 36이 나왔습니다. 100메가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6이 나옵니다. 더 가볼게요. 100메가에서 마이너스 55.96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6에 가까운 값이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으니까 20dB만큼 떨어집니다. 언제? 주파수가 10배 늘어났을 때. 맞습니까? 두 번째, 트랜지언트 분석인데 사인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AC 분석을 해보고요. 이제는 트랜지언트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160kHz의 주파수를 가지고 100mV의 크기를 가진 신호를 10번 돌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은 160kHz의 주파수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이런 신호에 주기가 t라고 하면요. t분의 1이 160kHz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t는 160k분의 1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10번 돌려라고 하니까 10t는 16k분의 1이 되고 대략 64 정도의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네요. 맞습니까? 64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이 주기가 10번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전압의 오른쪽 클릭, 크기는 우리가 100mV였으니까 0.1 집어넣고요. 주파수는 160kHz였죠. 나머지는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내가 크기는 0.1, 주파수는 160K인 신호를 내가 집어넣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는데 이제 아까는 AC로 돌렸다면 이제는 트랜지언트 돌려야 되고요. 트랜지언트 돌리기 위해서 다시 에디트 시뮬레이션 커맨드 누르면은 트랜지언트 여기 있죠. 트랜지언트에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언제까지 스탑 타임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64 마이크로 정도 하면 된다 했어요. 해볼게요. 64 마이크로 저장하고 run 하니까 지금 이 출력 신호가 X축은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Y축은 전압이 이렇게 사인파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사인파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숫자 2가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최대점. 최대점이 어디예요? 숫자 커서 2의 최대점이 70mV. 70mV가 됐어요. 그럼 최소점 어디예요? 최소점. 최소점은 밑에 있는데 마이너스 70mV. 그리고 최대든 최소든 70mV 크기를 가진 신호가 나왔어요. 이 70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70m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입력 신호가 100mV 있고요. 주파수가 160kHz를 주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아까 극점이 얼마였어요? 10의 6승 라디안 per second였고 헤르츠로 159kHz였습니다.
극점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신호를 내가 주고 크기를 100mV 주니까 출력 신호는 70이 나왔더라. 그 얘기는 100분의 70이 나왔더라. 얘는 대략 루트 2분의 1이랑 같습니다. 루트 2분의 1이 뭐였어요? 주파수 응답에서 3dB 떨어지는 지점이 극점이었죠. 이 3dB 떨어지는 게 뭐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극점의 신호를 내가 주니까 3dB 떨어지는 거를 확인해라. 그게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입력 전압을 한번 보시고요. 입출력의 페이즈 관계식을 봐라. 우선 답부터 얘기할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45도 뒤처지죠. 왜? 극점에서 45도 뒤처지는 거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론적으로. 입력 신호를 여기 쳐볼게요. 다시 한번 시간 써볼게요. V아웃님이 나와 있고 입력을 이렇게 제가 누르니까 지금 파란색이 입력이고요. 녹색이 출력인데 녹색이 파란색보다 뒤에 밀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밀려 있냐를 한번 찾아보면요. 정확하게 45도만큼 밀려 있어요. 혹은 주기에 8분의 1만큼 밀려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크기는 100에서 70으로 변한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입출력의 크기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아까 찾았죠 이미?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 이번에는 트랜지언트 분석을 할 건데 10 마이크로 세컨드로 할 거고요. 이번에는 입력이 0에서 1V로 변하는 스텝 함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클릭하면요. 이제는 사인파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펄스를 할 겁니다. 펄스인데 시작값은 0으로 할 거고요. 끝값은 1로 할게요. 네, 시작 이니셜은 0, V-on 끝점은 1, 끝점은 아니고 펄스인데 시작점은 0, V-on은 1 하시고 제가 T 딜레이를 1 마이크로 세컨드 할 거고요. T 라이즈 타임은 그냥 매우 작은 숫자 1 나노 하겠습니다. 1 피코 하고요. T4 떨어지는 시간 또 1 피코 하고 켜져 있는 시간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켜져 있는 시간을 10 마이크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역시 주기는 20 마이크로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10 마이크로 세컨드를 할 건데 크기가 0에서 1로 변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트랜지언트는 10초만 보겠습니다. 돌려서 출력을 받죠. 입력부터 볼게요. 입력은 푸른색. 잘 안 보이나요?
입력은 빨간색. 빨간색이 0에서 1로 이렇게 값이 변했고요. 지금 녹색은 출력인데요. 출력은 이렇게 0이었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뭐였어요? 로우 패스 필터였어요. 지금 필터였고요.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출력을 천천히 따라가게 됩니다. 이 따라가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따라가는 함수를 저희가 찾아보면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됩니다. 익스포넨셜. 실제로 찾아볼까요? 지금 저희가 한 게 뭐예요? V인이 있고요. R 값이 있고 C 값이 있는데 Vout을 저희가 아까 어떻게 찾았어요? 1 더하기 SRC분의 1이라고 찾았습니다. Vout은 1 더하기 SRC분의 1 곱하기 Vin인데요. Vin은 우리가 뭘 줬어요? 0에서 1로 변하는 스텝 입력을 주었어요. 스텝 입력은 라플라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스텝 입력은 라플라스에서 S분의 1이 됩니다. 얘의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를 하시게 되면요. 그 과정은 제가 같이 하진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됩니다. Vout은요. 1 빼기 2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됩니다. 얘를 한번 우리가 시간 따서 볼게요. T가 0초일 때 1 빼기 2의 0승이니까 얼마예요? 0. T가 무한대일 때 1 빼기 2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1 빼기 0이니까 1. T가 RC일 때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 T가 2의 RC일 때 1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나는데요. 그 기준점이 RC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RC가 얼마였어요? 10K옴 100피코였어요. 그러면은 RC는 10K 곱하기 100피코니까 아까랑 똑같은 계산식을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즉 1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거죠. 1 마이크로 세컨드 지나면요. 0이 2 빼기 2, 1 빼기 2의 1승으로 변하고요. 대략 0.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2의 마이너스 2승 가다가 대략 제 기억에 4번 지나면요. 0.99가 됩니다. RC라는 시간이 4번 지나면요. 0.99가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보세요. 0. 저희가 RC가 1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이미 찾았잖아요. 그래서 1초에서 시작하니까요. 2초를 가볼게요. 값이. 2초에서 지금 636이 나왔죠. 0.63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RC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0.6배 정도 된다고. 하나 더 지나면요.
하나 더 지나면은 0.86이 되었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1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 한 번 더 지나면은 0.95가 나왔고요. 한 번 더 지나면은 0.98이 나왔습니다.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번 지나면요. RC란 시간이 4번 지나면 대충 0.99가 나오더라. 0.99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RC란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그리고 단위가 시간인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임 컨스턴트 혹은 한글로 시상수라고 부릅니다. 시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출력 전압보고요. 시상수 찾았죠? 그 다음에 시상수랑 실제 출력값이 어떻게 관계식이 있나도 찾았습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 어떻게 했어요? 1 마이크로 세컨드에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0에서 1로 변하니까 출력은 입력을 따라가는데 1 마이크로 세컨드 지날 때마다 익스포넨셜하게 값을 따라가더라. 무조건 이렇습니다. 무조건. 이론적으로. 근데 이 따라가는 시간이 뭐의 함수다? R과 C의 함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속도로 따라가고 있죠. 제가 R을 2배로 키웠어요. 2배로. 2배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늦게 올라가겠죠. 늦게. 해볼까요? 오른쪽 클릭 20K로 바꿔볼게요. 20K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run.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맞습니까? 지금 천천히 올라간 거 확인하셨죠? 같이? 아까보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20K를 내가 100K로 할게요. 그러면 10배 천천히 올라가죠. 10배. 해볼까요?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시상수 계절입니다. 시상수. 시상수는 뭐다? R이랑 C의 곱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상수가 출력값이 얼마나 빨리 입력을 따라가느냐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중요하더라. 네. 여기까지 제가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하이 패스 필터 내용을 해보겠습니다.